싸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신세계로 오셨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요? 자다 나와갖고요. 머리를 살짝 눌러놨어요. 이건 시청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아니 우리 같은 그 자유로운 영혼들은 자고 싶을 때 자줘야 돼. 그렇기는 않은데 그런 네. 줄 알겠는데 이게 헤어스타일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왜?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설정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해줄게. 이게 이제 그 강남에서 유행하는 소가 핥아 먹은 머리. 네. 유명한 스타일이에요 이거. 강남에 소가 있어? 알았어. 자, 알겠고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네. 15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이 가면 갈수록 영양가와 재미를 더하고 있는 너무 훌륭한 방송입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에서 제가 네. 이번 주부터 송 작가로 바꾸려고. 좋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찌라시란 말 자체를 유튜브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걸리나 노딱이. 그래서 송 작가로 바꾸는데 이제 인생의 품위를 찾을 때가 됐지. 원래 모든 품이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다 나온 목소리 아주 훌륭해. 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이 빛과 소금이야. 뭐 내가 보기에는 뭘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그 남들은 빛과 소금인데 나는 이제 지읒 빛과 소금이지. 빛. 빛과 소금. 맨날 속아. 그러니까 뭐 인생이 계속 늘어나는 건 빛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속이니까 내 인생은 빛과 소금이야. 최근에 당했어요? 뭐? 뭐 계속 당하고 있죠. 네. 도대체 뭐요? 그렇게 허접한 천재가 있어. 아무래도 이제 그 큰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대기는 만성이기 때문에 달궈지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10조세 비상을 위한 또 한 번의 좌절이 아닌가. 안타깝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네. 다이어트와 송 작가에게 다이어트와 사업 성공은 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오늘 아주 한이 맺히는 주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시고요. 네. 자, 파켓몰로 한번 가겠습니다. 파켓몰. 네. 오늘의 제가 추천한 상품. 이 수요일 날마다 하는 이 방송의 그 파켓몰 PPL은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정해줘. 문구까지. 그렇죠. 근데 송 작가님하고 하는 방송 내가 정해. 왜냐면 이건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사람들에게 유입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팔고. 유입력은 좋은데 왜 갈수록 단가가 싼 걸 파는 거야? 아니야. 다다익선 아니 박리담회 요런 전략인데 요 싼 걸 사러 들어갔다가 다른 걸 비싸게 사게끔 만드는 전략.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딱 그것만 보고 가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사고 싶어하는 상품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보여주세요. 짜잔. 이게 핫팩 30장이군요. 이게 지금이요 공수처 설치. 쓸 일 많지 우리. 패스트 트랙. 근데 지금 날씨 봐요 밖에 날씨. 영하 11월 달인데. 살벌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요. 이 핵심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렇죠. 엄지척 핫팩. 이게 지금 원래 30개짜리가요 한 박스로 돼 있어요. 그 한 박스가 23,000원이야. 근데 이게 50% 할인된 11,500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국회 앞에 모여야 돼. 또 나가야 되는군요. 또 광화문 가실 분도 가시겠지만 네. 어쨌건 가셔가지고 핫팩 양손에 들려 있으면 호주머니에 들어 있으면 별로 안 추워. 그 핫팩이 뭐 다 이거저거 다 핫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국산이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 핫팩이 우리 핫팩 이게 이제 그 모직포가 좋아요. 아주 그 촘촘한 모직포를 쓰는데 아주 막 가루 튀어나오고 네. 그래. 그 원래 핫팩 안에 이제 쇳가루하고 그 탄소 뭐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새 나오면 이게 이제 쇠독이 손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 국산 정품이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iOS 인증을 받은 확실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마저도 착하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개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저 쿠팡에 갔는데 8,900원이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뭘 몰라. 쿠팡은요 19,000원 이상이 돼야 무료 배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팩을 사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핫팩은 그쪽에서 팔고 있는 핫팩의 중량의 2배입니다. 예. 우리 거는 80g이에요 한 장에. 저쪽 거는 40g이에요. 아 그러네. 이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한 발열량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 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2시간짜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말에 집회를 나가서 5시부터 쓴다고 해도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오 따뜻해. 그리고 나는 그거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핫팩 좀 써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그렇게 비질나게 나가면서 느꼈던 게 그 당시 추웠으니까 핫팩을 다 쓰고 들어와서 호주머니 넣고 와. 그리고 침대 밑에다가 딱 그걸 집어넣어 2-3개를. 그러면 허리를 지진다 하죠. 저는 저 핫팩을 손에 안 들고 그 발뒤꿈치에다 다 붙여요. 왜요? 왜? 그 신발 그 발이 추워가지고 발이 자주 오는데 발 바닥에는 안 들어가고 발 뒤꿈치 쪽에 붙이고 다니면요 하루 종일 다리가 안 피곤해. 그것도 일종의 나의 팁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엄지척 핫팩은요 디자인 좋잖아 엄지척. 그렇기도 하고 지금 기호 1번도 들어있네요. 야, 이 양반들이 의외로 디자인을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최고인데? 어쨌건 탑 셰프 엄지척 핫팩 여기 파켓몰에 가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봐봐요. 2개를 양손에 끼고 있더라도 15일 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집회는 주말마다 있는 거잖아. 그럼 15주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15주까지 우리가 집에 나갈 일이 없어. 이런 건 친구들이랑 나눠 쓰셔야죠.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엄지척 핫팩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30개만 주문하지 마시고 돈 좀 계시면은 뭐 다섯 박스 뭐 10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나눠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예, 이 핫팩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핫팩 그 겨울 같이 있는 자매품 제가 밀고 있는 겨울 가전 안에 있는 그 온열 매트가 있습니다. 320만 원짜리. 네, 그쪽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돼. 11,000원짜리 홍보하다가 320만 원짜리 매트를 사시라고 권하나요? 그러니까 핫팩은 소모품이고 온열 매트는 이미 작년에 그렇죠? 다 준비했어. 네. 그거 안 사셔도 돼. 핫팩 사서 서로 나눠 쓰기. 자 오늘의 파켓몰 제가 추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그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행렬. 자 양쪽에 엄지척 기호 1번.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주제가 네. 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사 방송에서 살짝 다뤘어요. 그래서 라인과 야후재팬의 일종의 이제 결합? 결합이죠. 통합이죠. 네. 네. 이 결합의 어떤 송 작가님만의 시각은 그렇죠. 배우가 있다. 배우라고 얘기하기보다 의도가 있다. 단편적으로 송 작가식으로 설명을 할게. 이것은 손정희 회장이 벌리는 이 동아시아 최대의 금융 사기의 시작이다. 헐, 위험한 말인데. 인터넷 사기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은 새날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네, 일단 알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인과 야후재팬이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그렇죠. 이 통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어.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닥 그렇게 뭐 히트를 못 쳤다고 치고 워낙 카톡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네이버 저펜 여기서는 꽤 썼다면서요. 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안에 그 회사의 연역을 좀 따져보게 되면 이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깐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일단 두 회사가 일본 안에서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건 맞아요. 모바일 분야 1위 맞고요. 네, 야오제펜은 한때 일본 검색 시장에서 75%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의 네이버였습니다. 잘 나갔죠. 야후에 투자를 해서 손익의 떼돈을 벌었고 일본 안에서 이제 최고의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게 야후제펜은 맞는데 지금 그 야후제펜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구글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털렸죠. 일단 뭐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시너지를 생각하더라도 구글하고 야후제펜이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후제펜이 올해는 됐으나 내리막을 걷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야후제펜의 시가총액 뭐 이런 걸 좀 계산해보고 야후제펜의 가격이 아니라 야후제펜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그 야후제펜의 지분을 20조 원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조. 네. 그런데 그건 지들이 받고 싶은 가격이겠죠. 근데 라인은 좀 입장이 묘해요. 라인이 과연 어느 나라 회사인가라는 점부터 우리가 좀 그 정체성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증언도 있었구나. 네. 왜냐하면 라인은 우리나라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세운 일본 현지 회사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주식 지분은 이제 80%, 88%를 한국 그 네이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회사인 건 한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왜 그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에 가서 시작하게 됐느냐? 원래 지금 메신저로 유명하지만 메신저 사업하러 간 게 아니에요. 게임 사업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색 시장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이제 레드 오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그 전환을 시켰는데 이것도 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그 들어간 이후로 2006년도까지 계속해서 라인은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메신저 회사 아니고 검색 시장 회사 하다가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일본 안에서 못 살아남겠다. 1년에 적자가 막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1,000억 이상씩 쌓여가다 보니까 한 6,000억 이상을 벌써 꼬라박은 거야. 이 상황에서 라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 안에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메신저 시장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뚫어보자. 메신저. 왜냐면 한국은 이미 이제 카톡이 본격적으로 성장해갖고 막 자라 올라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톡의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따라서 일본에서 우리도 한번 톡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일본에서.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이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메신저? 예, 쓰질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맞는 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느냐? 메신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습성상 이 본인 인증을 싫어해. 왜?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고. 그렇구나. 그게 이러한 그 심리적 기저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안에서 온라인의 보급이 늦어지고 PC 통신이 발전을 못하고 엄청나게 비싸게 맥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증 보안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떨어지네. 그러면은 일본이 얼마나 이제 IT 후진국인가라고 하는 거는 송작가 TV를 가셔가지고 송 작가의 그 일본 전문 테마 중에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그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터넷으로 제대로 된 뱅킹이 안 돼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은행 시간 안에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TM기가 작동될 수 있는 시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뱅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업시간에 찾아야 돼요. 주말엔 못 찾습니다. 이야, 그 정도였어? 그 정도예요. 일본은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거의 15% 미만이에요. 전체 돈을 쓰는 잠깐만, 데서. 후진국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유선 시장 안에서도 엄청나게 일본은 후진국이야. 그리고 이 전선망 공급 같은 것도 굉장히 늦어요. 한 석 달 기다려야 선을 깔 수가 있고. 야,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뭐 그와 관련해서 인증이나 이런 제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융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지금도 최근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인터넷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되면 캐시백을 주는 거야. 10,000원씩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선물권 코인을 주는 거지. 이거를 개인이 개인이 자기 집에서 컴퓨터 한 대를 넣고 1,000개, 10,000개, 10만 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캐시백을 다 받아낸 거야. 그렇게 보안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보안을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어떤 그 메신저라든지 통신 시장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전화번호 인증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메신저가 완전히 익명성인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범죄 노출 같은 게 엄청 많겠구나. 그렇죠. 그게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신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원조 교제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메신저 자체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자, 희한하네. 그런 일본의 메신저 시장, 모바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시작한다고 할 때 일본 기업이나 카카오가 야 그거 해봐야 안 돼. 그 사업 해봐야 쫄딱 망할 거야. 뭐 우린 몰라서 안 들어갔겠니? 라고 라인을 비웃었다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두둥. 뭐였을까요? 말해요.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었습니다. 아. 이 쓰나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일본의 거의 모든 통신망이 전부 다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유선이고 무선이고 다 안 되던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가능했던 게 메신저였던 거죠. 그랬군요.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거야. 기존 전화나 유선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처리가 안 됐는데 메신저는 특성상 중앙에 클라우드 서버를 놓고 그 안에 접속해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든 접속될 수 있는 신호만 있었으면 이게 개통이 될 수 있는 메신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야 지진 나도 메신저는 된대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본 안에서 라인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에서 한때 텔레그램이 막 압도적으로 가입하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딱 거죠.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결국은 동일본 지진이 이 라인을 키웠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라인의 성장이 갑자기 2011년부터 한 5년 만에 8천만 가입자를 거느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본 최고의 모바일 전문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 일본 인구가 1억 조금 넘잖아요. 네네. 근데 8천만 명? 네.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네. 뭐 그렇다고 봐야 대박 되겠죠. 났네. 예. 근데 대박은 안 납니다. 수익 구조가 없구나. 네, 수익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일단 네.
근데 깔개 한 것만으로도 깔개 한 것만 해도 큰데 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스티커 팔아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네 이모티콘 같은 거. 네. 어. 그래서 라인에 귀염둥이 그 스티커들이 만들어져 그 갖고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이 탄생을 한 겁니다. 나는 다음 캐릭터는 대부분 알거든요. 라이언이나 뭐 무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캐릭터들 라인에 있는 캐릭터들을 이제 응용해 갖고 사고 파는 걸로 수익을 내고 거기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수익 구조가 나아졌지만 지금 카톡이라든지 뭐 중국의 위챗 같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 상거래망을 통해 가지고 막 물건을 모바일로 팔고 모바일 페이를 쓰고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신용카드 자체도 안 쓰는데 모바일 페이를 쓰겠느냐 얘기지. 그래서 사실 독자적인 위치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갖고 기업 공개를 했어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을 해 갖고 말하자면 공개 기업이 됐는데 그래 봐야 이제 한 6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로 들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상 일본 1위라고 하고 또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로 다 퍼져 나갔어요. 사실 태국이라든지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볼모지죠 일종의. 일본이 원래 이제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경제적인 영향권이 컸기 때문에 그 일본의 덕을 봐서 이제 메신저들이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국제 전화나 국제 통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라인이 현재 약 5억 가까운 사용자를 거느린 동아시아 그러니까 카톡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아니 다 많은 어떤 그 인구를 사용 인구를 거느리고 일본 안에서 동접자가 1억이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장을 했으나 사실 수익 구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쇼핑이나 뭐 이걸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로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한 갈라파고스라 그러는데 네. 완전히 인터넷 후진국인 일본 안에서 현찰 거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IT 강국 또는 중국이 하고 있는 엄청난 모바일리티를 활용한 IT 플러스와 관련된 사업들은 일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인데 일본을 완전히 장악한 악어와 악어새인데 실제로 해 먹을 장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통합 논의가 이게 이제 그 갑자기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오래 전부터 앞으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5G도 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뭐 도쿄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이제 지금 일본 국민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현금 안 쓰고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계도를 해가려고 일본 정부가 무지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1위를 하고 있는 라인을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일단 신용카드도 안 돼, 뭐 은행 온라인도 아직 정상적으로 안 돼, 인터넷 뱅킹도 안 되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갖고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라는 논의는 사실상 그 지금까지 만들어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정희가 어쩌면 금융사기 이런 전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그게 이제 통합 발표가 난 게 18일입니다. 18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 거예요. 일단은 18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그 날짜는 손정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8일이 뭐였냐면 손정희의 2차 비전 펀드 자금을 모으는 공개 공모 날이었어요. 돈 빌리는 날이잖아. 돈 빌리는 날이죠. 네. 그래갖고 목표액이 1,080억 달러였습니다. 얼마 들어왔게요? 못 채웠나 보네. 20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못 채운 게 아니고 아예 투자가 안 된 거지. 손정희의 비전 펀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차 펀드 250억 달러
뭐 아무튼 2,500억 달러죠. 우리 돈이 250조 뭐 이거 조성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서 ARM도 사고 우버도 사고 그 오피스 임대업체도 사고 쿠팡에도 돈을 질러 넣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정희가 이제 그쪽으로 인해서 펀드로 굉장히 큰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사실 손정희는 살벌한 사채를 써버린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사업가들이 가끔씩 있지. 손정희는 원래 집안이 야쿠자잖아요. 이 빠찡코하고 황금잉어 양어장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사채를 주어서 사채에 무한루프로 돈을 뜯어낸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걸로 성장한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손정희는 한 번도 제조업을 하거나 뭐 부동산을 사서 그거를 사서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정희는 투자 전문가로서 이른바 이제 IT 산업에 관련된 투자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사업이 일어난다, 잘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업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자, 앞으로는 고속 인터넷의 시대다. NTT 도목고 세우고 야후 재팬 세우고 또 그와 관련된 광통신 사업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오라 갖고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들을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후도 사들였고 알리바바에 투자도 했고 이른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던 여러 개 기업들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차익을 따먹어갖고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그 투자가 선행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산업이 성공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업에 어떤 그 목을 미리 쳐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정희는 남의 돈을 잘 갖다 씁니다. 그런데 수완이 엄청 뛰어나구나. 수완이 엄청 우리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사채꾼들 중에 이 최고의 사채꾼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영화에 그런 캐릭터 나와요. 이게 약간 지금부터 좀 양아로 가는데 이게 실제 있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손정희는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이 입금되는 순간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제 그랬냐는 식 갑질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들어온 돈을 내 맘대로 굴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자만 제대로 주고 원금 돌려주면 되지. 이러고 배짱을 튀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정희가 부자라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손정희가 하는 사업들은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뭐 공장이 있어. 그러네. 그 주식 말고 회사 명의 말고는 아무런 그 뭔가 담보 잡힐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 손정희가 갖고 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손정희가 달라는 대로 계속 돈을 줘야 되는 이러한 구조에 매몰돼 버린 거고 그래서 손정희한테 일본 장사꾼들이나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학을 띄워버린 거예요. 왜? 손정희는 한 번도 자기가 한 투자에 대한 일종의 그 이자 지급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챙겼고 뭐 얼마를 손해 봤는지에 대해서 밝히질 않습니다. 원칙이 비공개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4차 산업을 한다고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비전 펀드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고객이 아닌 너무 살벌한 고객한테 돈을 빌려버린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중동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에서? 네. 아랍머니를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완 대단하구나.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1차 비전 펀드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제 사우디나 이쪽에 있는 그 아랍 왕족들의 돈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마 알려져 있어요. 뭐 70%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손정희 펀드는 무조건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요즘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모펀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야 이게 또 이렇게 연결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연결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땡겨 왔는데 손정희는 조건이 그거야. 돈을 내가 이제 100억을 쓰려고 하는데 네가 60억을 줬든 80억을 줬든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너의 지분은 40%밖에 인정을 못한다. 그거지. 이게 60%의 경영권은 10억밖에 안 된 내가 가질 거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토달지 말고 구경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비전 펀드의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맡아서 하고 손정희의 펀드 운영사에서 맡아서 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의 돈들을 끌어왔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로 투자한 사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ARM이라고 우리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한 60조 원 주고 샀죠. 돈이 250조 있으니까 우버에 한 50조 밀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위오피스라 그래갖고 여기도 한 50조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투자를 다 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정희가 좋아하는 발전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절대 뭘 만들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담보력을 가진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손정희가 들어간 이 돈들은 그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오르거나 회사 가치가 빨리 올라가 갖고 그거를 되팔아서 그 차익을 갖고 이자를 줘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맥혔단 말이야.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데 뭐 또는 벤처기업 같은 데다 투자를 하면 돈이 바로바로 돌았어요. 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손정희가 손댄 것마다 전부 다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우버도 3분의 1 토막 났어요. 위오피스는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자체를 상장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ARM을 통해 갖고 앞으로 반도체 설계에 대한 뭐 기술을 독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제조업체 설계업체가 돈이 되려고 하면 이게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돈은 묶였고 이자는 연체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통박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그런데 지금 최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라인의 이혜진하고 야후재팬의 손정희가 서로 결합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공동 경영처럼 이야기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경영은 손정희가 하고 기술 개발은 이혜진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 얘기가 나옵니다. 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자, 손정희는 250조 원 가까운 돈을 땡겨 썼기 때문에 최소 1년에 뭐 한 6%에서 8%를 번다고 치면 한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야, 근데 큰 손은 큰 손이다. 이자만 해도 송 작가님 평생 목표잖아. 뭐 평생 목표야. 잠시 지나가는 목표지. 10조 재벌하는 게 목표라며요. 뭐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자기가 인수한 기업을 팔아서는 본전이 안 남고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추가 차입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사채 써봐서 알잖아. 1,000만 원 빌려왔는데 이자에 죽으면 그 다음에 2,000만 원 빌려야 돼요. 그래야 앞에 있는 1,000만 원이나 이자 갚고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온 난 너무 잘 알지 이런 이 노하우를. 그래서 손정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때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비전 펀드 AI 한다라고 해놓고 전국을 딱 돌았어. 전 세계를 돌았어 사실상. 그래서 2차 비전 펀드 합니다. 모이세요라고 했는데 이미 양치기 소년인 게 드러나 버린 거야. 자, AI 말은 많이 해요. 손정희가 투자한 회사 내지는 거래한 회사들 중에 AI 기술을 확보하거나 AI하고 관련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했겠지. 이 AI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뭡니까? 데이터야, 데이터. 데이터, 그렇지. 데이터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렇지. AI가 되는 거야.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공할 수 있어야 이게 AI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 세계 데이터의 7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가능성을 보고 알리바바에 돈을 투자한 거고 알리바바의 지분이 됐지. 그래서 4차 산업 AI 산업에 뭔가 그 선두주자에 올라서려고 생각을 했는데 진핑 형이 예. 스금평 형이 거기에서 뒤통수를 걸어버린 거지. 중국의 AI 산업과 데이터는 중국 것이기 때문에 니네가 갖고 갈 데이터는 없어. 어마어마한 국수주의로세. 엄청난 국수주의거든. 외국에 온 기업도 모든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보관해야 돼요. 서버를 놓고. 그거 하기 싫다고 구글 내쫓는 중국이야.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돈은 투자를 했어. 주식으로 많이 차익을 뭐 몇천 배를 벌었긴 했지만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AI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AI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전혀 못 갖고 가고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데이터만 쪽쪽 뽑아먹고 있지. 한일 해적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데이터를 못 뽑아 오게 되는 순간 손정인 AI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없어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일본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라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국민이 70%가 컴맹인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래서 AI의 시대가 온 건 맞지만 손정인 AI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구글 검색 트렌드만으로도 날씨가 어떤지 알고 그렇죠. 어떤 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다. 다 하는 게 다 그 데이터 때문이거든요. 그 데이터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고 AI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이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식하고 바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본 관련돼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새끼들 정치도 후진이고 IT는 완전히 60년대 수준이고 얘네들은 꼭 망해 그러고 일본 욕을 신나게 해요. 근데 AI가 저한테 엄청나게 소니랑 넥서스 광고를 갖다 붙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그 질과 또는 데이터의 가공되는 방법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말하자면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 일본이나 서구의 그 AI 사업은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전부 다 자기 데이터를 꺼내놓은 상태에서 오픈된 데이터 시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AI 산업의 중추가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한 갈라파고스인 일본은 그런 사업에 동참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2차 펀드를 모집한 18일 날 1,080억 목표에 택도 안 되는 20억 달러밖에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그동안 그 빌려줬던 그 일본계 기업들이나 은행이나 저쪽 뭐 유태인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김아이가 통해서 나 망하게 할 거야? 나 추가로 돈 안 빌려주면 나 이거 그냥 엎어버리고 들어눕는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선 선생 왜 이러시오? 라고 하면서 추가 대출이 나왔는데 중동은 아니야. 안 먹힌다. 중동 부자들은 그 돈을 날릴 거야? 그래? 아니 뭐 그 돈 날리는 거 할 수 없지 뭐 돈 많은데 그 날려도 돼.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날리게 되면 내가 체면이 안 서. 그럼 내 주변에 다른 사업하는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든. 그냥 간이나 하나 떼지. 손모가지 하나 자르고. 손모가지 등 좀 따지. 이거야 지금 중동 부자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뜨거라 해버린 거야. 사실 이번에 18일 날 펀드에서도 돈은 중동 쪽에서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보고 있었거든. 1차 펀드를 사실상 다 싸준 사람이니까. 뭐 애플도 끼고 뭣도 끼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 애플이나 외국계 그 IT 기업에서 손정희한테 얼마를 냈는지는 아무도 몰라. 정말 명의로 1,000원짜리 몇 장 해놓고 말 그대로 나도 참여했어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내고 실제 돈을 안 집어넣었다는 설이 많아.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중동 부자들은 그 돈 떼도 돼. 아직 떼면 그냥 손모가지 하나 전시하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은 뗄 수 있는데 전임상하는 못 찾게 되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이 상황에 오다 보니까 뜨거라 나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한테는 상상 그러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는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네. 이 타이밍에 라인과 야후가 결합했다. 이 부분은 손정희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급박함에 이게 이제 18일 날 급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11일 날, 14일 날에도 라인 쪽 회사에서는 통합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뭐 사업상 비밀일 수 있어요. 사업상 비밀일 수 있죠. 그리고 18일 날 갑자기 손정희가 주도해갖고 우리 통합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경영 통합이야, 경영 통합. 한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회사를 만들긴 만드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왜 어떻게? 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50%로 투자를 하고,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 갖고 있는 지분을 50%로 투자를 해. 그래서 반반씩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라인 야후 통합 회사의 공동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한 지배를 갖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경영권을 저쪽에 준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있는 야후의 컨텐츠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뭔가 새로운 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 즉 지금 오프라인 안에서 온라인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모바일 시장 안에 있는 7천만의 야후 재팬의 접속자들은 모바일 뱅킹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데 익숙하지 않고 이런 콘텐츠 자체가 일본에 없어요. 라인도 이걸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 만일 이거를 라인이 이 둘이 합쳐가지고 마치 이 위메프하고 이베이하고 합쳐가지고 뭐 엄청난 시너지를 내서 아니면 거기에 뭐 롯데쇼핑이나 오프라인이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가능해. 둘 다 능력이 있고 해왔던 성적이 있으니까. 근데 둘은 완전히 새로 해야 돼. 말하자면 위장 결혼인 거네. 위장 결혼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대방의 부자인지 알고 있지만 다 거지 깡통들인 거지. 이게 M&A 할 때 A가 그러니까 M이 합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M의 무슨 뭐의 약자냐면 머저스야. 머저스 약자야. 그러니까 합병 자체가 이런 경우는 머저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야후 재팬과 라인이 합쳐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결국에 이제 돈을 더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이 다급하게 중동 사채를 갚을 돈을 2차 펀드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급조해낸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장은 들썩이면서 뭔가가 되게 있을 것처럼 하고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깡통인.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일본 자체가 개조가 돼야 돼. 일본 자체가. 그러네. 그 아베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일이네. 아베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IT 보안 기술,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손정희가 바보는 아닌데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리는 바는 있겠지. 그러니까 괜히 하는 짓은 없어. 그럼 그 나름대로 손정희가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코어가 나오는구나. 네, 코어가 나오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페이의 시대, 페이. 디지털 페이의 시대란 말이에요. 일본 안에 돌아다니는 돈 중에 80%가 현금이야. 일본 사람들은 신용화폐를 믿지 않아요. 신용카드도 졸라 쓰기 불편해. 신용카드 가서 쓰면은 일일이 신분증 대조해야 되고 사인도 정자로 정확하게 그것도 종업원 앞에서 일일이 다 정리를 해갖고 써야 돼요. 네, 그만큼 이런 어떤 신용화폐에 대한 그게 완전히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바꿔내려고 하면 좀 더 간편하고 선진적인 기술들을 그대로 끌고 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착안하고 알고 있었던 라인은 이 라인페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 네이버페이도 있어요. 근데 이 카톡에 밀려갖고 안 맥히잖아. 카톡하고 연결돼서 안 맥히고 있는 라인페이를
위챗페이하고 연결하고 중국의 위챗페이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중화권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에 쓸 수 있는 이른바 라인 머니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올림픽도 있고 앞으로 이러한 라인페이가 성장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른바 그동안 못 해왔던 일본 안에서 이제 IT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만 라인페이의 자체적인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이 페이를 지가 멋대로 해서 돌린다고 치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금 계좌를 지가 갖고 있든가 아니면 자본금을 수천억 이상을 딱 빵빵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라인페이를 쓰세요라고 사람들한테 내놔야 된단 말이야. 즉 일본식 인터넷 뱅킹이 차려져야 되는데 그만한 자본력이 없고 그만한 기술력조차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망을 갖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 있는 위챗페이를 그대로 떠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가 손정희잖아요. 알리바바가 카톡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의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알리바바거든. 그러네. 네. 그렇게 되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연합군이 그렇게 된 거야. 알리페이하고는 카카오가 이미 손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안에서 뭐 게임 사업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어. 근데 네이버는 동아시아로 확산하게 갖고 스티커 장사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결국 중국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중국 관광객과 중국 페이를 받아서 써줄 수 있는 망을 일본에 깔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일본 안에서 중국의 디지털 페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손정희가 따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돈은 별로 안 들이면서 이런 수완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정말 놀라운 분야가 중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아직 둘이 FTA를 안 맺었잖아요. 안 맺은 상태에서 중국 위에나와 일본의 엔화를 퇴환해 줄 수 있는 돈을 교환해 줄 수 있는 은행이 선정이 먼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로 퇴환율을 정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한 뭐 보증이나 조율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이에요. 미쓰비시 은행이 이게 미쓰비시가 이게 뭐하고 합쳤지? 잠깐만요. 예. 내가 이름을 잘 못해요. 알아. 전쟁은 그걸 못하지. 미쓰비시가 어디랑 합쳤느냐? 미쓰비시 도쿄 은행이 이제 원래 그 도카이 은행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그 동해 은행이었는데 이 도카이 은행이 미쓰비시하고 합쳐갖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화 은행까지 합쳐지면서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3대 은행 중에 하나고 일본에서 제일 큰 은행이거든. 이 은행이 앞으로 중국 돈을 일본 안에서 바꿔주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은행이 영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간의 상무 담당자들이나 정치권이라든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뒷거래 내지는 이 조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난 이유가 뭐냐. 손정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아베를 엄청나게 꼬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걸 해야 소비세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 현금 사용이 줄고 세금이 더 많이 거칩니다. 뭐 이런 내용을 했겠죠. 최근에 11월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했잖아요. 9월 달에. 네. 일본은 지금 그 소비세 인상하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 무상 교육을 선택했는데 조선인들한테는 무상을 안 해주고 있다. 네. 뭐 그거 고등학교까지 다 그 모양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여진 게 이번에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무역 협의체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일본이 시도해 왔던
NPP 같은 거는 아직 날아가 버린 거고 이제 아시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이제 새로운 경제 그 FTA가 생긴 거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디지털 화폐 내지는 중국 위엔화하고의 거래를 터야 된다라는 게 급해져 버린 거예요. 일본과 중국 정부가. 그래서 얘네들이 손을 잡고 이걸 합쳤고 지금 있는 라인하고 이거를 라인하고 이제 야후가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중국 돈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들이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환될 수 있는 창구를 미리 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본과 중국의 디지털 화폐 교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에서도 라인의 그 동아시아의 그 어떤 그 나와바리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화폐를 동아시아 쪽까지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한꺼번에 일으키고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뱅크의 역할론을 들이밀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정이 내가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약간 뻥카도 날리고. 내가 그 진짜 뻥카 잘 날리거든. 아니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날려야지. 손정희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믿을 만한 놈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그 양반은 어느 태상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완전 양아예요, 양아. 남의 돈으로 돈 벌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혼자 벌어서 다 챙기고 잘못되면 손절해버리는 그런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라인이 뒤늦게 시작하고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어떤 서비스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외국계 투자 회사들도 계속 카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혹이란 말이야, 혹이. 지금부터 이제 동아시아 전체로 이게 퍼져 나갈 거예요. 그 앞으로 한국의 국력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안 10개국을 전부 다 방한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남방 외교. 그 남방 외교를 통해서 그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하고는 훨씬 더 강력한 자유무역 협정을 열었단 말이야. 세계 인구의 아세안이 3분의 1이야. 그리고 그 10개국하고 전부 다 FTA를 맡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 아세안 시장이 열렸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시장에다 관계없이 통합된 어떤 그 절차, 그러니까 통관 절차와 세율만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베트남에 있는 제일 큰 은행도 최근에 11일인가요? 하나은행이 지분을 15%를 인수하면서 그쪽에 우리 그 한국의 금융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 일본의 스미모토 은행을 작사를 내버렸어. 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뭐 카카오는 이제 어차피 알리페이하고 같이 치고 나가겠지만 네이버와 위챗페이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영업을 확대하거나 아시아 영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당장에 동경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리 들어오겠지만 그쪽이랑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본다는 거는 지금 아시안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완전히 오픈돼 있는 성숙한 시장을 두고 지금 산에 들어가고 다시 이 화전을 일궈갖고 저걸로 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만큼 IT 산업에 있어서의 완전한 볼모지야. 근데 그 벌모지를 개발해버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국민들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가들이 지금 있는 일본 안에서 IT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못 만들어냈다는 거야, 현재. 일본은 정말 점점 쇠퇴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송작가 TV에서 진행하는 일본은 왜? 일본이 선진국이 아닌 이유라는 이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일본은 선진국 대회에서 탈락했다는 썰도 있어요. 일본 그 학자가 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선진국인 척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에 탈락했다. 그렇죠. 망해가고 있는 국가의 그 기본인 건데, 자, 우리가 키운 기업이잖아요, 네이버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기술력을 쌓아온 거고 그 기술력을 갖고 이제 뭔가 큰일 동아시아 전체 동아시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특별히 생기는 것도 없이 손정희하고 손을 잡고 야후 이미
그 무너져버린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저 난파선에 올라탄 네이버의 라인의 이번의 행보가 잘한 짓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괜히 선정이랑 손잡고 일하다가 스타일만 구기고 시간만 아깝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이용만 당한다 이런 이야기. 일본은 버릴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네이버와 다음이 지금 사실상 동아시아를 호령할 카카오와 다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카카오가 더 맞는 말이죠. 네. 그 안타까운 게요. 사실 동아시아 메신저를 비롯한 이 모바일 산업의 모든 기술 제공자가 대한민국입니다. 위챗이나 알리바바나 그쪽에서 만들어진 메신저 사업, QQ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기술이 그대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원천 기술 국가가 우리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더 탈락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금융이라든지 또 기존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은행권이라든지 카드회사 이런 데들이 서로 정보 교환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보다 훨씬 지금 폰뱅킹 아니라 이제 이걸 뭐라죠?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페이먼트,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먼트나 디지털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미 통합된 디지털 코인을 11월 11일 날 출시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자본시장, 중국의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는 4대 중국 은행과 위챗과 텐센트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유니온 카드라고 하는 이제 900개 이상의 은행이 연결돼 있는 모든 페이들이 국가 디지털 화폐로 지금 통합돼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경을 넘어가는 상황인 건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 은행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어떤 그 공세, 디지털 화폐 공세에 몰리다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큰 축을 담당해 줘야 될 라인이 손정의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자, 일본이 IT를 이제 우리나라 쪽에 뺏기듯이 우리가 중국에게 지금 사실상 핀테크 같은 거를 뺏기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핀테크를 비롯한 AI 기술들의 어떤 뭐 데이터 워낙 많아서도 그렇지만 헤게모니를 뺏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따라갈 거예요. 제가 당연하죠. 네. 자, 우리는 언제 시작해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이에요. 네. 언제 한번 이제 화웨이를 작살내고 있는 어떤 삼성과 대한민국 IT 산업, 모바일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국뽕도 한번 맞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삼성에서 페이 들어왔어 혹시? 아니야, 받고 싶어서 그래. 전화 좀 해주세요. 평생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잠깐만. 제가. 네. 당신은 이재용은 유죄입니까 뭐입니까? 지금 십자가 밟기를 한번 해야 돼. 이런 글로벌 경영자는 손정희처럼 싱가포르 국적 취득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나는 언론 재벌이기 때문에 이재용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송 작가는 이재용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팟캐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송 작가 TV도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